다주택으로 있자니 양도세니 종부세니 뭐 이제 다 규제들이 있어. 근데 임대도 더 힘들게 만들어. 그러니까 지금 약한 골이 먼저 무너지잖아요. 지금 빌라 시장이 초토화된 게 임대 시장을 박살내서 그렇거든요. 아니 지금 전세 보증 비율 126%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여기서 더 낮추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전세 시장이 박살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전세 그냥 전세가 아니라 빌라 전세는 자꾸 저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솔직히 사기꾼이 있고 역전세가 있는 건데 이거를 다 싸잡아가지고 그냥 전세 놓는 사람들 이 꼴 다 사기꾼으로 몰아갔잖아요. 그렇죠. 아니 진짜 전세 사기라고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열심히 떠들었으면 사기꾼들이 처벌하든가. 여러분 벌써 전세 사기 얘기 나온 지가 벌써 몇 년 지나갔거든요. 근데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람들 얼마나 있어요? 이 사태를 만든 진짜 나쁜 놈들 있잖아요. 그리고 아예 막 어디 뭐 무슨 노숙자 데리고 와가지고 명의만 막 바꿔버린다. 바지 사장. 진짜 말 그대로 범죄죠. 그렇죠. 범죄죠. 무슨 뭐 화곡동 세모녀, 500채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데 약간 이상한 그 원희룡 장관도 막 이제 언론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쁜 놈들 하면서 이런 거만 있지.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데 외양간도 안 고치고 있지도 않은 사기꾼들을 막 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타겟이 명확해야 되는데 타겟을 그냥 모든 임대사업자들이 다 적폐로 몰아가다 보니까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전세 사기꾼들, 진짜 전세 사기꾼들은 지금도 뭐 그 돈 받은 거 가지고서 떵떵거리고 있잖아요. 이게 나란가? 이건 구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타겟을 명확하게 해서 제가 나쁜 건데, 근데 전세, 여기서 빌라 전세는 다 사기당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대중한테 씌워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라 전세 들어가려고 하나요? 안 가죠. 안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세 보증 보험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구나 해버리니까 허그 입장에서도 완전 곤혹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전세 보증 보험 비율을 낮추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안 그래도 디폴트 터져가지고 막 세금으로 사실상 메꾸는 거죠. 지금 막 터져 나가서 지금 적자가 장난 아닌 와중에 보증보험 가입하겠다고 들어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 버리면서 그냥 가입하지 말라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악순환이 더 됩니다. 원래 전세 시세가 적정 가격이어도 3억이다. 근데 전세 보증 신청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애초에 이 3억도 시세가 아니야. 사실은 원래 더 높아야 되는데 허그가 3억까지만 전세 보증 보험 받아줄게. 이래버리니까 3억으로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맞춰져가지고 3억 전세를 맞추고 있었었는데 허그가 3억도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2억 5천원 낮춰. 이제 임대인 둘 중 하나죠. 그 눈물겹게 5천만 원 또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내주든가 아니면 에이씨 모르겠다 하고 팔아버리든 아니면 그냥 월세로 돌려버리든.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빌라가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빌라 전세 물량이 가파르게 줄고 있고요. 빌라의 월세가 아주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부동산 투자는 아파트를 중심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빌라 시장이 이렇게 망가지는 거를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빌라가 안 좋다, 빌라 위험하다라고 말하면 자꾸 댓글에 너 때문에 빌라 가격이 그렇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저는 아파트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아파트 가격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똑똑한데? 그렇죠. 아주. 근데 이게 물론 그런 거 있죠. 안 그래도 그분들의 의도는 거겠죠. 빌라 안 그래도 어려운데 자꾸 너가 빌라 더 안 좋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라고 하는 거겠지만 근데 사실이 어느 정도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제가 이 시장을 만들었나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제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빌라 시장 다 망가뜨리고 현 장관은 무슨 빌라 무제한 매입 같은 얘기나 하고 있고 그래 버리면서 무슨 빌라를 다 이렇게 임대차를 시장을 다 망가뜨려 버리면 우리가 빌라를 거꾸로 빌라 좋아서 사나요? 아니요, 사실 뭐 현실적인 그쵸? 여건 때문에. 사실 우리 노골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빌라가 좋아서 사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냥 금액에 맞춰서 뭐 그냥 현실적으로 이제 전월세로 살든 매수를 해서 구매를 해서 거주를 하든 그렇게 가는 건데 빌라라는 거는 적어도 주거 사다리의 역할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또 다른 질문 해볼게요. 전세가 좋아요? 월세가 좋아요? 전세. 당연히 전세가 좋죠. 그러니까 물론
뭐 전세 살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거는 우리 기회비용. 내가 그 기회비용을 살려서 투자로 더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하면 월세가 전략적으로 좋을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월세 내면 돈 못 모읍니다. 전세가 무조건 좋아요. 그런 건데 전세를 다 없애버렸어. 그리고 전세 사기 이슈가 막 빌라 시장을 지배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파트 전세로 가죠. 근데 솔직히 아파트 전세는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금 아파트 전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안 멈춥니다. 지금 둔촌주공 입주장 열리면 전세 금액 빠질 거라고 기대했었던 분들도 둔촌주공 전세 아주 잘 버티고 있거든요. 헬리오시티 때 전세 금액 다 무너져고, 이게 헬리오시티뿐만 아니라 송파구나 강동구나 그 일대 다 무너뜨렸던 거 생각해 보면 지금 전세는 사실 무서워요. 아니, 지금 시점에서도 전세 금액이 이게 진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내년, 내후년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하는데, 그게 빌라 전세를 갈 사람들이 그냥 반강제로 쫓아버리는 거죠. 빌라 전세라는 선택지를 없애버리고서 빌라 월세로 가든가 아파트로 쫓아버리든가 그런 선택지를 없애버리면 당연하겠지만 이게 시장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진짜 서민들이 돈을 모을 수 있는 여건이 더 없어져 버립니다. 빌라 전세 2억이든 3억이든 그런 데서도 좀 내가 저렴하게 있으면서 돈을 모아서, 내가 지금은 결혼도 안 했고 뭐 아직 사회 초년생이고 열심히 지금 방이 하나짜리 아니면 원룸 아니면 혹은 투룸이라 하더라도 좁은 데서, 그래도 이제 직장 가까우니까 그래도 교통 괜찮아서 내가 여기 빌라에서 전세 보증금 좀 낮게라도 있으면서 내가 버텨서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나중에 내 집 마련 아파트 사고 싶어 라는 꿈을 키워야 되는데, 빌라 전세를 다 초토화 시켜버리면 이제 월세 내기 시작하면 이게 몇십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계속 꾸준히 나가기 시작하면 돈 못 모읍니다. 이게 진짜 서민들을 위한 건가라고 전 되묻고 싶거든요. 그럼 이게 빌라 시장에서의 그 여파, 전세를 삭제해버린 여파가 지금 이 둔촌주공의 이 탄탄한 전세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오히려 둔촌주공의 이제 전세가 잘 버텨지는 데는 빌라 전세 시장을 무너뜨린 것도 저는 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수요층은 뻔해요. 수요가 100이라고 했을 때 그 100이 우리가 일부는 매수해서 들어갈 거고, 그럼 나머지는 전월세가 강제되는데, 이 전월세라는 것도 우리가 아파트 좋은 거 몰려서 안 가나요? 그냥 예산에 맞춰서 아파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빌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도 내가 자본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빌라 전세로 가고 빌라 월세로 가고 각각의 선택으로 가야 되는데, 이 선택지 중 하나를 없애버리면, 그러면 여기서 위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위로, 무리해서라도, 그럼 그 사람도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전세자금 대출을 빌려가지고 은행에다가 월세 낸 느낌으로, 그러면서 돈을 또 못 모을 거고, 아니면 그냥 빌라 월세로 갔다, 그럼 또 역시 월세 내면서 돈을 못 낼 것이고, 그러면서 원래 대한민국 주거비가 엄청나게 낮았었는데, 그러니까 월세화가 되면 사실 또 특히 사실 전세 사기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빌라라는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사회 취약계층이나 상대적으로 자산이 좀 적은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죠. 그런데 이게 뭐 진짜 없는 분들이라든가, 우리가 법을 조금이라도 알았었으면 사실 전세 사기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선순위, 대학력을 갖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경매로 설령 넘어간다 하더라도 내 보증금은 지킬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보증금을 날렸다라고 하는 사람들, 후순위로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말소 기준 권리 아래에서 다 삭제되면서 보증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만 알아도 금방 우리 부동산 투자자들한테는 상식과 같은 거지만, 그리고 보통 전월세 할 때도 부동산이 보통 알려줘요. 근데 그런 후순위권 물건들이 더 저렴하죠. 당연하겠지만. 근저당이 껴있는 거에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후순위니까 더 저렴하겠죠. 전세가 전세도 확 났죠. 훨씬 싸고, 특히 다가구에서 사고가 많이 터졌죠. 다가구는 막 근저당권이 없다 하더라도 선순위 이미 대항력 있는 세입자들이 더 많아. 네. 근데 나까지 안 내려오는 거야. 그래 버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알지만, 그게 사회초년생이나 아니면 내가 당장 먹고 살기 급급한 분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사실 전세 사기가 막 댓글이 달립니다. 아니 이게 뭐 진짜 사기꾼들도 있지만 전세 사고도 있거든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역전세가 맞다 보니까 내가 뭐 다주택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빌라 한두 개 그냥 전월세 두고 그냥 은퇴하고서 그냥 이게 임대 수익
걷어야지 하고 했었던 분들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갑자기 자금이 꼬여버리니까 갑자기 그 역전세 뭐 5천, 1억 내주라고 했을 때 그게 턱턱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야, 그래도 못 돌려주면 다 사기꾼이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세 사고와 전세 사기는 구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려도 돈 못 돌려주면 다 사기꾼이지 라고 분명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그렇게 댓글이 달려요. 그러면 이 중에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식을 누가 심어주는 걸까요? 전 원희룡 장관이 그랬다고 보거든요. 자꾸 다 사기꾼이라고 얘기해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간 건데 결국 그 결과가 여파가 다 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이 신뢰를 다 무너뜨렸잖아요. 빌라 전세는 사기당할 수 있어 라는 인식을 들게 했잖아요. 그래 버리니까 전세가 삭제되면 이제 월세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월세 내야죠. 그게 우리가 바라는 미래. 그분들이 원하는 미래가 그거였을까요? 그러면 서민들이 돈을 못 모으고 진짜 서민을 서민답게 만드는 그런 거겠죠. 그분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연못에서도 우리 가재 금붕어 개구리였나요? 가붕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연못을 만들어야 된다. 행복하게 연못에서 월세를 내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연못 월세가 너무 비싸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문제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 분의 사상을 따르는 분들은 참고로 그분은 연못에서 안 있어요? 제가 그래서 실명 밝히기 좀 그러는데 그분은 연못에서 안 있습니다. 좋은 데 있어요. 좋은 데 있어요. 아무튼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근데 사실 말의 취지는 맞아요. 그게 그분의 풀 워딩을 이렇게만 얘기하면 김지웅 너 색깔이 혹시 빨강이냐 이럴까봐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풀 워딩 자체는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꾸 미국이나 우리나라 언론이 문제다. 미국에서 맨하튼의 집값 뭐 300억 돌파, 1000억 돌파 막 이런 거 기사에 안 나오잖아요. 애초에 그 사람들의 집값 뭐 그걸 가지고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 왜 자꾸 강남 집값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일반인들이 매수할 집이 아니에요. 안 그래? 우리가 평균적인 근로소득 가지고서 강남 집값 뭐 30억짜리 지금 50억 60억 이러잖아요. 50억 60억짜리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해. 저도 강남 못 가요. 가고 싶죠. 우리도 항상 마음의 꿈은 항상 압구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압구정 가고 싶다. 누가 압구정 저한테 김진경 소장한테 돈만 빌려주면 저도 압구정 가고 싶다 하지만 못 가는 거잖아요. 각자의 예산선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저도 압구정 집값 더 올라갈 게 눈에 보여도 못 가잖아요. 똘똘한 채 더 심해져서 강남 집값 폭등할 것 같아도 한숨 푹푹 쉬면서 그래 전 태어난 게 성동구니까 우리 성동구에만 입성해도 어디겠냐. 그냥 저 이제 성동구 좋습니다. 그런데 강남이 올라가는 걸 이제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것 뿐인데. 근데 이제 얘기하는 게 자꾸 일반적인 집값들은 그때는 또 어떤 시절이었냐면 지방 집값은 엄청 안정돼 있었거든요. 그 발언을 했었을 때 연도를 잘 찾아보세요. 지방은 집값이 안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그 국민과의 대화 있었었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막 부동산은 자신 있다. 그리고 거기서도 막 어떤 질문자가 어떤 한 아주머니께서 지금 부동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서민들이 힘들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냐. 지금 부동산 안정돼 있다라고 발언했다고 욕을 엄청 먹었죠. 유체이탈 화법이냐? 아니면 주변에 대통령의 눈과 귀를 닫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지금 서울 집값이 그렇게 올라가는데 왜 부동산이 안정돼 있다고 얘기하느냐? 라고 했지만 실제로 부동산원 통계는 KB 통계 아니고 부동산원 통계는 안정돼 있다고 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평균은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도 있죠. 그리고 지방은 하락돼 있었죠.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 두들겨 때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알죠. 똘똘한 한 채. 싹 팔고서 그럼 파는 쪽에 있는 쪽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면 가치가 떨어지는 상품 지역별 양극화, 상품별 양극화가 나타나는 게 당연한 수순인데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힘들고 지방 힘들고 서울에서도 빌라 힘들고 빌라도 막바지에 올라갔었어요. 2020년도, 2021년도 그때 올라갔었지 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빌라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불타올랐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분조차도 아니 강남 집값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건 맞는데 왜 자꾸 강남 집값이 모든 시장을 대변해 주는 게 아닌데 강남만 얘기하느냐 라는 말만 했으면 그건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도 제가 2025년도 상반기 부동산 시장 지금 아무래도 이 탄핵 정국 국면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뭔 부동산이야 라고 하면서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지금도 여러분 직접 가보세요. 압구정이랑 반포 부동산 한번 찾아가 보면 싼 거 없습니다. 싼 게 아니라 일단 나와 있는 매물조차도 건수가 많지 않고요. 그리고 나왔다면 다 신고가입니다. 저도 지금 저희 상담 오신 분도 딱 이 탄핵 국면 되고서 상담 온 거예요. 소장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는 좀 그렇게 급하게 생각 안 했다가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압구정 더 비싸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눌려있을 때 지금 사야겠다는 생각이 돼서 제가 그래서 압구정 매물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일단 기본 다 5, 60억씩 가 있습니다. 그냥 일단 매물도 우리가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동호수를 고른다 이게 아닙니다.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매수자한테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들이 있지만 매도자한테도 허들이 있기 때문에 실거주하는 주택 아니면 세입자가 그래도 그래요 저 나갈게요 라고 하면서 그게 얘기 협의가 잘 되는 주택이 아닌 이상은 매물조차도 안 나와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면 매물이 되게 귀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되게 비싼 거고 거기는 지금도 걔네만 지금 되게 괜찮습니다. 지금도 기사 검색해 보세요. 강남 막 이제 신고가 갱신하는 데들 지금도 뜨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아예 파편화돼 있는 거죠. 양극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지들만 올라가요. 완전 다른 시장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제가 압구정 신고가 갱신하는 거 바라보면서 이것 보세요. 올라가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게 오히려 그거야말로 시장을 잘못 해석하는 거 아닐까요? 전체적인 시장과 다른 시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 시장을 논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개별적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다시금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것 중 하나가 가격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를 했었던 건데 다주택자 때려잡기 시작하면 다주택자 때려잡기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 압구정을 가야겠다라는 생각하겠죠. 여기는 더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그분이 다시 발언했었던 거 참고로 여기서 말한 그분이 좀 다른 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알아서 잘 들으세요. 그분이 말했었던 강남 집값까지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느냐에 대한 사람들 다시금 잘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긴 합니다. 왜 자꾸 강남 집값 가지고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지방이 더 힘든 거라고 봐요. 우리가 모든 부동산 대책이 자꾸 서울에 신축 아파트 집값 올라가는 거 가지고서 대출 규제하고 세금 규제하고 이래 버리니까 근데 이게 그 지역만 규제하는 게 아니라 전국으로 대출 규제가 다 해버려서 사실 원래 서울 쫙 올라가고 수도권 올라가고 사실 지방에도 온기가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8월 말에 대출 규제를 전국적으로 이거는 뭐 지방은 대출 해도 돼요 이거 아니었잖아요. 그래 보니까 지방 부동산 시장 바로 칼바람 착 차단시켜 지방에 찬바람 쌩쌩 불고 힘들어졌죠. 그러니까 그게 왜 모든 정책을 왜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지고서만 얘기를 하느냐. 서울의 빌라도 지금 엄청 힘들거든요. 그거를 왜 자꾸 정책자들이 오히려 이거는 정책자들이 생각해야 될 마인드죠. 강남 부동산만 보면서 부동산 대책을 펼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시각으로 지금 지방은 여전히 미분양 힘들고 시행사 힘들고 지금 광주에서도 뭐 지역 3위 업체인가 뭐 무너진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지방 뭐 시행사들 이미 초토화 지방 건설사들 초토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이 없잖아요. 왜냐면 자꾸 서울 부동산만 보니까 이거 완화에 잘못해주면 자꾸 서울만 올라올 것 같으니까 그건 지방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해주든가 뭔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규제는 서울만 보면서 전국을 다 해버려. 그러니까 본인들조차도 정책을 펼칠 때 왜 자꾸 강남만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그럼 강남만 규제하든가 본인들은 전국을 다 규제해버리면서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발언 하나가 문제가 됐었죠. 제가 강남 살아봐서 하는데 라는 한마디를 했다가 전국민적인 분노를 펼쳤는데 사실 그래서 발언 자체가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진짜 연못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강남만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 맞는 말이다. 둘 다 맞는 말인데 나는 연못에 안 있으면서 왜 강남만 가지고 자꾸 그러냐라고 하니까 너 뭐냐 하면서 자꾸 강남 좌파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 건데
사실 그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 실명을 밝히지 않겠지만 네. 문재인 전 정권 그리고 문재인 전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을 입안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전 정권 때도 그대로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 버리니까 그분들의 정치적 사상, 부동산에 대한 인식, 경제 인식들이 그대로 정책으로 나오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노무현 정권 때 이제 틀린 거가 우리의 정책이 틀린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사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거를 너무 끊어 해가지고 학습 효과를 만들어 버린 거다. 내성을 만들어 준 거다 해서 문재인 때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팍 한 건데 네. 그분들의 사상이 틀리지 않았었다면 내가 틀렸다는 걸 인지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참고로 또 제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그분은 문재인 정권 끝나서 책도 한 권 썼잖아요. 저기 있습니다. 있어요? 네. 아, 그렇군요. 제가 어떤 책인지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분이 또 내가 계속 했었으면 이제 잘할 수 있었었는데 막 이러면서 자기의 정책이 틀렸다라는 걸 인지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또 욕을 많이 먹었었죠. 비겁한 변명문. 그런 식의 얘기들을 하게 되다 보니 다시금 이제 오게 되면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 보는 거죠. 민주당의 이제 부동산 아이덴티티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또 그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정책을 펼친다라고 하게 되면 노무현 때 경험해보고 문재인 때 경험해보고 그러면 또 다시 오는 게 아니냐. 노무현 시즌2를 경험해봤잖아요. 그럼 노무현 시즌3 되는 거 아니겠냐. 똘똘한 채 상급지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서 이재명의 매운맛이 이제 하나 더 추가가 되게 되면 1주택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실소유자들만 살아남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까지도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